인지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함수의 극한이 뭔지 그 다음에 수렴한다 이 뜻이 어떤 것인지 적어보면 먼저 함수 fx에서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이때 x의 값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때마다 대응하는 함수값이 어떤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냐 아니면 계속 얘네들이 멀어지냐 그런 걸 물어볼 건데 이렇게 x의 값이 a에 가까워질 때마다 거기에 대응하는 함수값 fx의 값이 자 일정한 수 그거를 우리가 알파라고 했을 때 일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그때 fx는 어디에 알파라고 하는 함수값에 수렴한다 라고 하고 자, 요 알파를 우리가 뭐라고 읽어줄 거냐면 이 함수의 극한 또는 극한값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이제 기호화 시킬 건데 얘를 기호화 시킬 때 리미트라고 읽을 거야. 줄여서 lim만 쓸 거고 x가 a에 가까워질 때 fx의 값은 알파다. 그럼 극한값이 알파란 얘기고 자 우리가 편의상 여기서 는 알파라고 하는 것은 극한값이 알파의 값이란 얘기지 fx의 극한값이 이 알파라는 값에 가까워진다라는 뜻이야. 또는 이렇게도 쓸 수 있네. x가 a에 가까워질 때 fx는 알파라는 값에 가까워진다라고 읽는다. 자, 그럼 극한값 갖는 거를 확인해 보면 개념이 뭐라고 되냐면 x가 a는 아니야. 근데 x가 a라는 값에 가까워질 때마다 대응하는 함수값이 어떤 하나의 값에 모이게 되면 그때 나타내지는 가까워지는 값을 극한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그 극한값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fx가 있어. 근데 x가 1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그러면 자, x값이 1에 점점 가까워져. 그러면 멀리서 갈 필요는 없어. 가까워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x가 1이라는 값에 한없이 먼 데서부터 찾아올 게 아니라 바로 옆에서 찾는다고 생각했을 때 자, x값이 이렇게 1로 점점 가까워져. 그러면 함수값이 점점 어디로 가까워지냐면 자, x가 1에 가까워지기 시작을 하면 함수값이 누구에 가까워지냐면 x가 1일 때의 함수값에 이렇게 가까워진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제 왼쪽에서도 마찬가지. x의 값이 1에 점점 가까워져. 즉 1보다 작은 쪽에서 x값을 1에 가까워지도록 이렇게 대응시켰더니 결국은 함수값 얼마에 함수값 x가 1일 때의 함수값이 이렇게 점점 가까워지면 그때 그 함수가 이 x가 얼마일 때 a라는 x가 a일 때 함수값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 가까워지는 이 함수값을 우리가 극한 또는 극한값이다 라고 해. 자, 두 번째는 근데 여기서는 이미 뭐라고 되어 있냐면 x가 1일 때 함수값 2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그림 보면 일단 이따가 적기로 하고 두 번째 그림은 x가 1일 때 구멍이 뚫려 있어. 그러면 저 말은 x가 1일 때 함수값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그럼 봐봐.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x가 1보다 큰 쪽에서 지금 오고 있어. 다가오고 있어. x가 1일 때 함수값이 여기 가깝게는 오고 있지만 x가 1일 때 함수값이 정의는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야. 하지만 얘 1보다 작은 쪽과 1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올라가고 그럴 때마다 함수값이 점점 어디에 x가 1일 때의 함수값처럼 보이는 이 값에 가까워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x가 1일 때 함수값 자체는 정의는 되어 있지 않지만 x가 1일 때의 함수값이라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그 값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극한값은 존재한다라고 읽어주고 자 여기도 봅니다. 여기는 x가 1일 때 함수값이 정의는 되어 있는데 x가 1일 때 함수값이 서로 달라. 하지만
x가 1일 때 함수값을 보면 자 누구에 가까워지냐면 x가 1일 때의 함수값을 2라고 가정했을 때 그 값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지 x가 1일 때 함수값이 1이라고 하는 요 값에 가까워지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 정리를 시키면 자 여기 f1 x가 어디에 가까워지냐면 1에 가까워질 때 x가 1일 때의 함수값은 2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이제 그 다음에는 극한값을 확인할 건데 x가 1로 갈 때 x가 1에 가까워질 때 그때 fx의 극한값은 어디라고 준다? 2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함수값의 극한값은 2이다 라고 읽어줘. 자, 두 번째입니다. 자, f2의 함수는 x가 1일 때의 함수값은 정의되어 있지 않아. 하지만 x가 1로 가까워질 때 f2에 해당하는 함수값은 어느 값에 가까워지냐면 2라고 하는 값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얘도 극한값은 2다 라고 읽어줘.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함수 fx는 자, 이 함수 fx는 x가 1일 때의 함수값이 1이야. 하지만 이 x가 1로 갈 때 이 함수 fx의 극한값은 함수값 자체는 어디에 가까워지냐면 2라고 하는 y의 값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 극한값은 얼마라고 읽어준다? 2라고 읽어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꼭 함수값이 극한값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일반적으로 자, 함수값과 극한값이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더라. 자,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일치해도 극한값은 2야. 자, 그 다음에 여기는 x가 1일 때 함수값이 존재하지는 않아. 정의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x가 1에 점점 가까워질 때 y의 값이 어느 값에 가까워지냐면 y가 2일 때 이 2라는 값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극한값을 2라고 정의해주는 거고. 자, 세 번째 함수는 함수값은 1로 정의되어 있지만 x가 1에 점점 가까워질 때마다 함수값은 점점 어느 값에 가까워지고 있냐면 자, 이렇게 올라가. 함수값은 누구에 모이게 돼? 2라는 값에 모이게 돼. 그래서 극한값은 2다. 그래서 함수값과 극한값이 꼭 일치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 됐죠?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그림을 보고 함수의 발산이 뭐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가 수렴하는 걸 제외하고는 발산한다라고 읽어줘. 그래서 양의 방향으로 함수값이 한없이 커지게 되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읽어주고 함수값들이 전부 다 음의 방향으로 점점 절대값이 커지면서 작아지게 되면 그거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읽어주게 되는데 대표적인 그래프가 이런 분수함수의 형태. 자, x제곱분의 1인데 얘는 x가 뭐만 아니면 돼? 0만 아니면 돼. 그러면 x는 0이 지금 점근선의 역할을 할 건데 x의 값이 0에 가까워집니다. 자, x가 0일 때 함수값이 어떻게 가는지 직관적으로 바라봐. 그럼 x가 0에 점점 가까워질 때마다 함수값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y의 값이 점점 커져 작아져? 커지고 있죠. 그러면 양의 방향이야. 함수값의 양의 방향으로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값이 어느 하나의 값에 모이는 게 아니라 계속 커지고만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발산한다 우리가 읽어주면 되고 근데 그 함수값이 양의 방향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두 번째 그래프의 경우는 자 마이너스 x제곱이야. 그럼 똑같아. x값이 여기 있을 때와 x값이 여기 있을 때와 자 x의 값이 0에 점점 가까워질 때 함수값은 점점 음의 방향으로 점점 작아지고 있지. 그래서 여기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수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발산한다 라고 읽어주면 돼. 그러니까 이게 양의 방향이냐 음의 방향이냐 이것만 결정해주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를 확인해 보면 자, 함수 fx에서 자, x가 a는 아니고 아까 말했지 극한값은 x가 어떤 하나의 값에 가까워진다의 의미지 또 함수값이 어떤 값에 가까워진다의 의미지 그 값은 아닐 수 있다고 아니라고. 그래서 x의 값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함수값 fx의 값이 한없이 커져. 커지면 함수 fx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 한다고 한다. 자, 이거를 기호로 나타내면 자, 이렇게 읽습니다. 또는 어떻게 읽는다? x가 a로 갈 때 fx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무한대기호. 자, 마찬가지 두 번째 음의 무한대는 똑같은데 함수값이 음의 방향으로 점점 작아져. 그래서 여기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얘기는 함수 fx에서 똑같이 x가 a가 아니면서 x의 값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값이 한없이 작아지면 함수 fx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자, 얘도 기호로 표시하면 음의 무한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기호. 그리고 또는 x가 a에 가까워질 때 fx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자, 이런 그래프도 있을 수 있어. x가 a로만 가는 게 아니라 자, 이거는 안 적어도 됩니다. 그러면 x가 a로 가까워진다 그러면 x가 자, 우리 로그 함수 배웠지? 지수함수 배웠지? 자, 지수함수 대표적인 거 이렇게 봐볼게. 자, 얘는 x가 0에 가까워지면 얘를 y는 뭐 2x제곱 정도로 생각하게. 얘는 x가 0에 가까워져 점점. 그럼 함수값이 어디에 가까워져? 1에 가까워져. 그럼 얘는 x가 0으로 갈 때 1로 수렴해. 근데 자, x가 여기는 a로 갈 때만 무한대가 나왔지만 x가 무한대 방향으로 갈 거야. 그럼 x가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점점 커져. x를 점점 키울 때마다 함수값도 얘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점점 어떻게 돼? 커지겠지. 그러니까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읽으면 돼. 근데 또 달라. 이번엔 양의 무한대로 x를 양의 무한대로 보냈을 때는 x가 점점 커질 때 x가 무한대로 갈 때 함수값은 점점 커졌기 때문에 양의 무한대로 발산했지만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대표적으로 얘는 음의 방향으로 보내봐봐. x를 음의 무한대로 보내. 그러면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면 함수값이 x축에 점점 가까워져. 그렇게 점근선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근선이 뭐가 되냐면 극한값이야.
그래서 그래프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렴과 발산이 바뀌기도 합니다. 응? 무한대로 간다고 해서 꼭 수렴한 것도 아니고 무한대로 간다고 해서 꼭 무한대로 가는 것도 아니라고. 자, 그 의미를 지금 밑에다가 두 줄에 적어 놓은 거고, x가 a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x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도 극한값은 한다고, 찾을 수 있다고. 자, 그러면 이제 극한값을 우리가 매번 이렇게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극한값 찾는 거를 지금부터는 할 건데, 그래프를 매번 그릴 수는 없을 거 아니야. 또, 자, 이차함수 이런 거 있다고 가정해. 그러면 x가 얘는 항상 함수값이 지금 대칭축을 기준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 둘은 x가 양의 무한대로 가든 음의 무한대로 가든 항상 함수값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런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매번 그래프를 그리면서 우리가 극한값을 확인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극한값 찾는 방법을 우리가 연습을 할 거야. 자, 먼저 극한값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극한이라는 것과 자극한이라는 걸 찾을 건데, 극한값은 아까 했던 것처럼 x가 a에 가까워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멀리서 오는 숫자를 가져다가 대입해봤자 극한값 함수값을 찾는 건 의미가 없어. 가까워진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간격으로 가까워졌을 때 함수값이야. 그럼 x가 1로 갈 때 함수값이 어디로 가냐?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한 1.0000001 정도의 값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뭐 나온지 생각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우극한부터 보면 우극한은 어려운 말은 아니고 말 그대로 극한값은 극한값인데 x의 값이 a로 갈 때 x보다 큰 a보다 큰 쪽에서 다가올 때 나오는 함수값을 극한이라 우극한이라고 하고, 좌극한은 x가 a로 갈 때 a보다 작은 범위 안에서 다가오는 극한을 좌극한이다 라고 해. 자, 그래서 개념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우극한입니다. 우극한은 x가 a보다 자, 큰 값을 가지면서 자, 요 당연히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우리가 뭐라고 한다? fx의 극한값이 알파라고 할 때 x는 a에서 함수 fx의 우극한 또는 우극한 값이라고 한다. 그래서 기호로 나타낼 때는 이렇게 씁니다. x가 a보다 큰 쪽에서 오기 때문에 오른쪽에다가 a의 오른쪽에다가 양의 기호 플러스 기호 붙여주고, 그때 fx 극한값을 알파라고 하고, 자, 또는 x가 a로 가까워진데 a의 a보다 큰 쪽에서 다가오는 극한일 때 fx는 알파에 수렴한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많이 쓰는 거는 이거지. 첫 번째 쓰는 거 그거 연습해놓고 그걸로 주로 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표현을 할 거고, 자, 자극한이니까 반대야.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데 x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는 값을 좌극한이다 라고 해. 그래서 이번에는 x가 a보다 작은 값을 가지며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극한값 베타를 우리가 x는 a에서 함수 fx의 좌극한 또는 좌극한 값이라고 한다. 자,
자, 표현하는 방법은 똑같이 x가 a로 갈 때 좌극한이니까 왼쪽이야. 그래서 a보다 작다의 의미로 a 옆에다가 오른쪽에다가 마이너스 기호 붙여주면 되고, 자, 또는 x가 a보다 작은 값에서 가까워질 때 fx는 알파에 또는 베타에 수렴한다. 우리가 2차 함수 배울 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배우거나 하잖아. 그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는다는 것은 함수값 중에서 가장 큰 게 최대값이고 작은 게 최소값인 것처럼 극한의 의미는 x값보다도 x가 어떤 값에 가까워진다, 아니면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함수값을 대응시켰을 때 나오는 함수값이 어디에 가까워지도록 해주는 게 함수의 극한이야. 그러니까 그 함수의 극한할 때 처음에 힘든 게 뭐냐면 함수값들끼리 비교했을 때 함수값이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 걸 바라봐야 되는데, 이 함수의 극한을 처음 할 때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x값을 기준으로 보고 극한값을 생각하다 보니까 함수의 극한이 어려워지는데, x가 어떤 값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을 때 그때마다 대응하는 함수값들의 극한입니다. 함수값이 어디로 모이는지를 보는 게 함수의 극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면 수렴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발산한다. 근데 얘가 일정한 폭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 대표적인 함수가 뭐야? 이렇게 일정한 폭을 가지고 움직이는 애들 있잖아. 우리 배웠어? 삼각함수. 삼각함수가 진동하잖아. 일정한 폭으로 움직여. 그래서 삼각함수가 x가 a로 모이면 극한값이 존재하지만 x가 무한대로 가면 계속 얘가 일정한 폭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발산한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는 극한값이 있기도 하고 무한대로 가면 발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럴 때는 일정한 폭을 가지고 움직이거나 일정한 폭을 그 규칙성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 있잖아. 움직이는 애들, 그런 애들은 진동한다라고도 읽어주기도 하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5번은 이 좌극한과 우극한을 배웠으면 어떻게 쓸 건지 그거를 확인할 건데, 자, 여기 봐봐. 여기 지금 둘 다 분수꼴로 되어 있는 함수입니다. f1x는 자 보니까 그래프가 뭐처럼 나왔어? 직선의 형태로 나왔지. 이유는 뭐 때문에? 우리가 분수함수의 특징은 유리함수에서 배웠잖아. 분모가 0이 되면 되는데 유리수도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는 수잖아. 마찬가지 저런 분수함수의 경우도 0이 되면 안 돼. 함수의 극한 자체가 x값과 거기에 대응하는 함수값의 관계이기 때문에 분명히 정의역과 치역의 관계란 말이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네. 이 f1x가 극한을 갖냐 안 갖냐 물어보고 있어. 그러면 먼저는 뭐부터 해야 돼? 이 그래프가, 이 함수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볼 건데, 반드시 분모가 0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1번이야. 그러니까 정의역부터 확인을 하자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누가 0이 되면 안 돼? x가 1이 되면 절대 안 돼. 그러면 정의역 자체가 x가 1이 아닌 모든 실수로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저 x가 1일 때 자리가 어떻게 돼 있어? 구멍이 뚫려 있는 거지. 그러니까 x가 1일 때 함수값 자체가 정의가 안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x가 1이 아닌 실수 전체에 대해서 정의역이 결정됐기 때문에 얘는 x-1분의 x 곱하기 x-, 그러면 분모와 분자의 공통인수가 있기 때문에 f1 첫 번째 이 함수는 뭘로 결정이 된다? x. fx는 x의 고려니까. 그래프가 그러니까 뭐가 돼? 0,0을 지나면서 기울기를 1로 하는 직선의 형태가 그려지는데 정의역에서 x가 1일 때 함수값이 정의가 안 됐어. 그래서 구멍이 뚫려 있는 거지. 그럼 이제 저게 이제 우리가 뒷단원에서 배우면 다음 시간에 배울 땐 뭐라 그래? 그래프가 연결이 됐어, 연결이 안 돼 있어. 그래서 불연속 함수라고 하는 거야. 근데 저기가 함수값이 정의가 돼버리면 저때는 뭐가 되고 연속이 되는 건데 저거는 불연속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연결해서 배우게 되는 연속은 누구랑 같이 연결이 돼서 가는 거야? 이 극한과 연결해서 함수가 연속이냐 불연속이냐를 판단할 거야. 자, 그래. 어쨌든 x가 1일 때 함수값은 정의가 안 됐습니다. 근데 얘가 극한값은 있어 없어? x가 1로 갈 때 극한값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지. x가 1일 때 함수값은 정의 안 됐지만 함수값 자체는 얼마에 가까워지고 있어? 1이라고 하는 이 값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연소가 아니고 저 함수값 자체는 정의가 안 됐지만 극한값은 존재합니다. 그럼 이제 좌극한하나 우극한을 쓸 거야. 자, 써보면 이거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우극한부터 확인을 해.
자, 우극한이니까 x가 1보다 큰 쪽에서 오니까 이런 데서부터 그릴 필요는 없다고. 아주 가까운 데서 이미 멀리서부터 왔기 때문에 가까운 쪽에서 이렇게 함수값을 대응시켜봐. 아직 안 그려도 되고 그냥 본인들이 이제 보기 아니 그냥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함수값들이 점점 어디로 내려오고 있어? 1에 가깝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극한값이 얼마? 1. 자, 그 다음에 x가 1의 좌극한이야. 마찬가지 얘도 함수값이 점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어. 이렇게. 대응하는 함수값들이 y의 값이 1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얘도 극한값은 1이다 라고 읽어주게 되는 거고. 자, 두 번째하고 비교합니다. 얘는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x가 0보다 클 때와 x가 0보다 작을 때로 갈 건데 0보다 크면 1로,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상수함수 형태로 그려져. 근데 x가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의 함수식이 달라지네. 자, x가 1로 갈 때 우극한의 극한값은 자, 얼마야? x가 1의 우극한 1보다 큰 쪽에서 함수값들이 1. 자, 좌극한입니다. 그때 함수값은 어디로 가냐면 마이너스 1로 가게 돼. 그럼 우극한하고 좌극한의 극한값이 있기는 해. 근데 1번 그래프와 2번 그래프의 차이점은 있어. 1번 그래프는 좌극한의 극한값과 우극한의 극한값이 서로 같아. 근데 2번 그래프는 우극한하고 좌극한 자체도 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말은 어느 방향에서 오더라도 하나의 값으로 수렴해야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고, 방향이 다르다고 했을 때 극한값 자체가 달라지면 그거는 수렴하지 않는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읽어주는 거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번에 있는 그림을 보고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을 적으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은 알 수 있는 게 이거네. 자, x가 어디로 갈 때 a에 가까워질 때 fx가 알파에 수렴한다. 극한값이 알파다라는 말은 자, 필요 충분입니다. 양방향으로 x가 a로 갈 때의 우극한의 극한값과 x가 a로 갈 때의 좌극한의 극한값이 서로 일치했을 때만큼 뭐라고 한다?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읽어줘. 자, 이거를 쓰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가 모든 단원에 보잖아. 함수를 배우면 미정계수가 막 나와. 1학년 거에도 나오고 그러잖아. 이 극한값을 이용해서 함수의 미정계수를 결정해 줄 거야. 그럴 때 이 극한값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즉, 자, 좌극한과 누가 우극한이 각각 존재해야 되고, 존재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좌극한의 극한값과 우극한의 극한값에 해당하는 그 극한값들이 각각 서로 같았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읽어주는 거야. 글씨가 안 보인가? 다시 쓸까? 글씨가 안 늘어. 글씨가 안 늘어. 그러니까 정말 모르겠으면 약간 좀 직관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어. 극한값을 찾을 때는. 왜? 뭐 이상한 거 있냐, 서진아? 넘어가도 될까?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좌극한과 우극한의 값이 같을 때 극한값을 존재한다라고 읽는다는 거에. 자, 뒤로 넘어가서 자, 이 극한이 가지고 있는 성질인데 이거는 증명하지 않습니다. 증명하는 과정은 대학교 수학이야. 그래서 증명하는 과정은 생략하고 우리가 그 결과만 가지고 갈 거야. 시그마 기호도 그냥 넘어갔잖아. 그 과정까지 전부 다 증명하지는 않고. 그래서 자, 극한이 가지고 있는 성질인데 이 극한에 대한 성질은 두 개의 극한 함수가 전부 다 뭐 할 때만 사용되는 거? 수렴하는 함수에 대해서만 성립해. 수렴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쓰지 않고 수렴하는 함수에 대해서만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수렴하지는 않는데, 수렴한지 안 한지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풀다 보면 답이 나와.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하면 얘네들의 극한값이 각각 수렴할 때 이 문제가 그 다른 뭐 섞여 있는 함수들끼리 극한값이 만들어지는데 풀다 보면 수렴한다고 가정하고 풀다 보니까 답은 나오기는 나와. 근데 쓸 때는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을 거는 얘네들이 각각 뭐 했을 때만 극한값이 존재할 때 사용되는 성질이라는 거 생각하고 적어봅니다. 약간 시그마랑 비슷해. 시그마의 성질이랑. 자, 적어보면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자, 함수 f에다가 상수배 하게 되면 자, 함수 fx의 극한값에다가 상수배한 거하고 서로 같다. 시그마 기호도 그러잖아. 일반항에 상수배 해가지고 구한 합이나 먼저 일반항에 대한 합 구하고 나서 거기다가 뭐해서 상수배 해줘도 결과가 서로 같다. 얘는 뭐라고? k 곱하기 알파. 자, 두 번째. 자, x가 a로 가고 자, 함수끼리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나서 극한값을 구한 거나 x가 a로 갈 때의 fx랑 각각에 대한 극한값끼리 자, 더하고 빼고 해도 가능하다. 자, 시그마가 이랬지. 일반항끼리 더해서 시그마 한 거는 각각의 시그마의 합과 서로 같았다는 거. 자, 세 번째는 곱셈입니다. 근데 여기는 달라. 시그마는 일반항끼리 곱했을 때 등식이 성립했냐 안 했냐 안 한다 그랬어. 그래서 조심하라고. 근데 극한은 가능해. 자, 두 함수끼리의 곱을 구하고 나서 극한을 구하나 이거는 전자 뭐가 됐을 때 전제 조건이 둘 다 수렴할 때. 자, 각각의 극한값을 구하고 나서 걔네들끼리 곱해도 자, 극한값은 구할 수 있고 두 극한값끼리 곱한 것과 서로 같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고르기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수렴한다 그러면 이거 다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문제에서 가끔 간혹 나오긴 하는데 살짝살짝 바뀌면서 나오는데 조심해야 될 게 몫에 대한 극한값입니다. 자, gx분의 fx 그럼 이거 나눴잖아. 그럼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분수의 모양은 분모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꼭 붙어야 된다는 거. 수렴은 하더라도. 그러면 얘도 자, 각각의 극한값에 대해서 쓸 거야. 베타분의 알파가 가능한데 단 조건은 누가 아닐 때. 자, gx가 0이 아니고 0이 되면 안 돼. 즉 분모가 0이 된 인수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고 마찬가지 베타도 0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극한값도 0이 아닐 때. 자, 문제는 가끔 여기서 나온다는 거.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둘이 수렴해. 그러면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는 f분 뭐 베타분의 알파야 라고 하면 틀리다고. 반드시 조건에 뭐가 붙어야 돼? 분모의 극한값이 0이 아니다라는 게. 우리 이거 등식의 성질 1학년 때 처음 배울 때도 나오잖아. 양변에 같은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라고만 하면 틀리다고. 나누는 수가 0이 아니다라는 말이 붙었을 때 맞는 말이잖아. 그거하고 똑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자, 상수하고 무한대입니다. 이 무한대 의미는 그냥 우리가 유한계 정도로 생각하는 뭐 1억 정도의 수가 아니야. 무한대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의 큰 값을 의미하는 거고 셀 수도조차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옛날에 그냥 애들한테 말하는 것처럼 백사장에 있는 해변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 정도라고 생각을 해야 돼. 모래알이라 그 정도의 수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이 무한대 안에서 그냥 작은 수 하나를 뺐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유한이 되는 거는 아니라고. 그 무한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야 돼. 그래서 상수에다가 무한대를 더했다고 해서 어떤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얼마가 나올 거야. 1억에다 1 더하면 1억 1이 되겠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무한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무한의 개념에다가 상수를 더하거나 빼도 그냥 걔는 무한대일 뿐이야. 자, 그래서 적어보면 얘도 무한대. 그리고 빼도 마찬가지 무한대. 상수를 곱해도 무한대. 그러면 이제 C가 상수가 양수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무한대를 곱하는 거 그냥 부호는 정리되겠지. 마이너스 무한대. 여기는 양의 무한대로 갈 거고. 얘도 마찬가지 무한대의 의미. 근데 C가 음수기 때문에 얘도 뭐가 되고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고. 근데 무한대에서 C를 빼는 게 아니고 C에서 무한대를 빼도 무한대.
똑같지. 자, 무한대분의 C입니다. 자, 그럼 아까 말했지. C는 그냥 아주 작은 수라고 생각을 해. 그냥 1이라는 정도로 생각을 해, 속으로. 그럼 무한대야. 그럼 무한대면 봐봐. x분의 1 같은 경우만 생각해도 1분의 1은 할 수가 있지만 100분의 1이면 0.01이야. 1000분의 1, 만분의 1, 1억분의 1 하면 점점점 어느 값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져. 그래서 뭐 하라고 됐냐면 직관적으로 생각하라고 한 거야. 그러면 C는 가만히 있는데 분모만 엄청 큰 수니까 당연히 어디에 가까워져? 0이라는 값에 가까워질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상수 나누기 무한대라든가 상수 나누기 마이너스 무한대 경우는 전부 다 어디로? 발산할 것 같지만 수렴해. 어디로? 0으로 수렴. 근데 그 외에 나머지 상수분의 무한대라던가 C분의 상수분의 마이너스 무한대의 경우는 발산하는 거. 아이고. 자, 여기서 지금 7번까지 있는 거를 확장형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지금 그냥 우리가 확장형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 대부분이 이렇게 딱 떨어지는 함수의 극한을 주지는 않을 거 아니야. 고통스럽게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라든가 0분의 0꼴의 형태랑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없는 극한의 형태로 바꿔질 거야. 그러면 그런 것들 우리가 부정형이라고 할 건데, 걔네들 상태에서 극한값을 구할 때 사용하는 게 지금 몇 번이냐면 1번부터 10번까지 같은 요 내용을 가지고 극한값을 확인을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자, 9번은 무한대 빼기.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 했다고 해서 0 하면 돼, 안 돼? 안 돼.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했다고 그래서 무한대 곱하기 하면 돼, 안 돼? 안 돼. 무한대는 문자가 아니야. 그냥 말했잖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만큼의 큰 값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고 해서 얘가 서로 같은 건 아니라고. 표현이 무한대를 표현하고 있는 것 뿐이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던가 0. 근데 0하고 곱했으니 당연히 뭐 나오는 게 맞아? 0이 나오는 게 맞겠지. 자, 그 대신 조심해야 될 게 이런 애들은 연산이 돼야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합니다. 자, 이렇게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나 0분의 0꼴 같은 경우에 자, 우리가 극한값을 한번 확인을 직접 이제 해볼 건데 1번은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빼기 gx래. 그러면 빼봅니다. 근데 얘가 무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fx 자체, 자, fx가 2x야. 얘는 수렴의 발산해. EX 그래프를 떠올려봐. 직선이잖아. 아무 조건 없기 때문에 수 전체야. 근데 X가 무한대로 갈 거야. 그럼 수렴할까 발산할까? 발산하지.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빼기 gx를 확인해보면 얘네들은 수렴 안 해, 아직이. 그렇기 때문에 극한값이 없기 때문에 극한값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극한의 성질을 가져다가 쓰면 안 돼. 이렇게 갖다 쓰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요. 이렇게 쓰면. 그래서 2x 빼기 x 하니까 x가 될 거야. 그럼 얘는 수렴일까 발산일까? x가 무한대로 가니까 발산. 그래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 뭘 생각하면 돼? 정말 모르겠다. 나 뭔지 감을 못 잡겠다. 그러면 그래프 살짝 이렇게 그려봐. 그럼 해당하는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그래프 그리면 x가 무한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함수값도 점점 커지고 있겠지. 양의 값으로. 큰 양의 값으로 점점 커지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무한대로 갈 때 마찬가지 fx 빼기 gx 해봅니다. 그럼 얘는 1이야. 그럼 얘는 어떤 그래프냐면 우리가 그래프 확인해주면 자, y가 1이기 때문에 이렇게 x축에 평행한 이런 직선이야. 그럼 x가 무한대로 갈 거야. 자, 얘도 x가 점점 커질 때마다 함수값은 전부 다 어디로만 모여? 1로만 가. 그러니까 결국 모든 함수값이 1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얘는 극한값이 그냥 1, 수렴해. 그래서 상수함수는 x가 무한대로 가거나 x가 a로 갈 때 특별한 이상한 조건만 없다라고 하면 그 상수함수 값의 수렴.
자,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겠네. 자, 그럼 뭐 할 수 있어?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뺐을 때 수렴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어? 발산할 수도 있고, 발산할 때 양의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어. 2번 같은 경우는 둘 다 무한대지만 무한대 빼기 무한대 했을 때 발산할 줄 알았는데 어디로 가게 돼? 1로 수렴하는 경우가 생기죠. 이런 판례들 있으니까 기억하고. 자, 넘어갑니다. 자, 10번. 자, 부정형에서의 극한인데 이 부정형은 뭘 보고 부정형이다 라고 하냐면, 자, 9번 같은 경우에 방금 했던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던가 이런 건 얘들이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라던가 이런 애들,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라던가 이런 애들을 우리가 0 빼기 0분의 0꼴이라던가 이런 애들을 전부 다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부정형이라고 해. 그럼 이런 부정형인 상태에서는 극한값을 못 구하기 때문에 극한의 값을 구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줄 거야. 근데 그 방법이 아까 8번인가에서 했던 이런 확정형의 형태로 바꿔줘.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라던가 하는 모양으로. 자, 그러면 첫 번째 10번에서 부정형의 극한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애들은 방금 같은 경우는 예시로 보여준 거기 때문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꼭 발산하는 거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또 더하거나 뺐을 때 이렇게 무한대로 갈 수 있는 것도 보여준 거기 때문에 걔네들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한 거고 영우야. 자, 그러면 이 부정형의 형태의 극한값은 대부분 이제 여기서부터 극한값을 우리가 찾으라고 나올 거예요. 문제의 형태는 10번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정형의 형태를 극한값은 어떻게 구할 건지 먼저 방법만 적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용해서부터 직접 구해보게. 자, 첫 번째는 발산하는 함수들끼리 연산이야. 그 발산하는 함수들끼리 연산이라는 건 그거지.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무한대분의 무한대 뭐 이런 애들 있잖아. 자, 이런 연산은 우리가 어떻게 하자? 수렴하는 형태. 수렴하는 함수들끼리의 연산으로 바꾸자. 자, 지금 하고 있는 함수의 극한의 내용은 나중에 미적분투 하게 되면 수열의 극한이라는 데서 똑같이 나와. 함수의 극한은 실수의 값하고 관계식하고 대응시켰으면 수열의 극한은 자연수하고 관계식을 대응시켜서 만들어내는 극한값이야. 근데 그 극한값을 찾는 방법이 지금 여기서 하는 내용이랑 똑같아. 그냥 실수에서 자연수로 바뀌기만 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다시 말하면 이제 뭐 해줘? 발산하는 함수들끼리의 연산이니까 부정형의 함수 이 극한을 우리가 뭘로 바꿔준다? 확정형의 형태로 바꿔주자.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에 이렇게 개념 적어보고 두 번째 시간에는 얘네들 적용시켜가지고 센 있잖아. 거기 대표 연결 같이 풀어보면서 문제 좀 어떻게 푸는지 보고 마무리하려고. 자, 그 다음에 2번 그 11번입니다. 자, 11번은 0분의 0꼴이야. 그럼 봐봐. x가 a로 보냈는데 분모도 0으로 가버리고 분자도 0으로 가버려. 그럼 우리가 극한값 구할 수 있어? 없어. 이런 애들이 바로 이제 부정형의 형태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뭐 해주면 돼? 이 0이 되게 하는 애들만 사라지게 해준다면 우리는 더하기 빼기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0분의 0꼴이 극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무슨 말이냐면 x가 a로 가고 있는데 분수꼴의 형태잖아. 이미 0분의 0꼴이라는 얘기는 얘네들의 분수의 형태를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고 x를 a로 보냈더니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 그럼 우리가 뭐 해주면 돼? 분모와 분자의 0이 되는 애들끼리 정리시켜주면 극한값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지금 말해주는 거. 그래서 0분의 0꼴에 나오는 극한값의 경우는 분모와 분자를 뭐 해줘? 0이 되게 하는 인수, 즉 분모와 분자의 0이 되게 하는 인수, 공통인수를 전부 다 정리시키기, 인수분해해서. 그래서 첫 번째는 어려운 건 아니고 인수분해하기. 자, 인수분해하여서 공통인수를 약분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무리식도 나올 건데 근호가 있으면 유리화 시키기. 근데 이 유리화를 우리는 늘상 어디만 했어? 분모만 유리화했지. 근데 함수의 극한은 이제 안 그래. 분모가 유리화 시켜야 될 경우가 생기면 분모 유리화 하지만 분자도 유리화해야 될 상황에서는 이제 분자도 유리화 시키는 거야. 그래서 또는 더 복잡해지면 이제 뭐가 돼? 분모와 분자를 동시에 유리화하는 경우도 생겨. 그러니까 분모만 생각하지 않고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 그러면 0분의 0꼴이야.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분모 분자를 동시에 유리화 시켜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라고. 자, 12번입니다. 자, x가 1로 갈 때 보니까 x가 1로 가. 자, 이거 어디로 가? 각각으로 봐봐. 안 적어도 되니까 자 봐봐. x가 1로 가. 그래서면 x제곱 마이너스 1은 수렴할까 발산할까? 아주 쉬운 예는 뭐냐면 저 x가 a로 갈 때 저 a의 값을 저 함수식에다 대입해보면 알아. 얼마에 가까워져 함수값이? 0에 가까워져. 그럼 0에 수렴한다는 얘기잖아. 자, 분자도 봅니다. 분자도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인데 얘도 x를 0으로 보내보면 얘도 1 하면서 어디로 수렴하게 돼? 결국은 0으로 가게 돼. 그럼 얘는 결국 0분의 0꼴이란 얘기잖아. 그러면 이거는 분모도 0으로 수렴하고 분자도 0으로 수렴해. 그럼 뭐라 했어? 분모와 분자가 모두 수렴하면 그거는 뭘 가능하다 그랬어? 리미트를 각각 붙일 수 있다라고 했잖아.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0분의 0꼴이면 우리가 뭐 해주기로 했다? 분모와 분자를 뭐 해서 인수분해해서 공통인수 정리하기. 그럼 x가 1로 갑니다. 자, 갈 때 분모 분자 인수분해하면 자, 조립제법이든 공통인수든 뭘 만들어내 두 개씩 묶거든 하면은 인수분해해서 x-2 곱하기 x 플러스 2 하고 인수분해. 그래서 우리가 뭐 해주란 얘기야? 0이 되게 하는 인수들 정리시키라고 써.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분모 분자에다 극한 붙여. 얘도 x가 1로 가고 얘도 분모가 얘도 x 플러스 1도 x가 1로 가. 그러면 분모는 어디로? 2로. 분자는 어디로? 마이너스 3으로 수렴하네. 그래서 이 극한값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 자, 2번입니다. 자, 2번은 x가 9로 가. 그럼 분모도 0이 되고 분자도 0이 되네. 그치? 그러면 뭐 하기로 했어? 0이 되는 인수 정리시켜야 된다 그랬잖아. 자, 분자 정리시켜 봅니다. 분자를 인수분해야 되겠지? 분모가 루트 x 마이너스 3이니까 이거랑 뭘로? 루트 x 마이너스 3으로. 그래서 얘랑 공통인수 정리하니까 x가 9로 가기 때문에 극한값은 루트 9 더하기 3에서 얼마? 6으로 수렴. 다항함수는 대부분 x가 a로 갈 때 극한값이 x가 a일 때 함수값에 가까워지는 게 맞아.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애들은.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x가 0으로 갈 거야. 분모도 0으로 가. 분자도 0으로 가. 그러지? 맞아? 자, 그러면 어떻게 해준다? 무리식의 형태니까 우리 뭐 해줘야 돼? 유리화하기. 기호 쓰는 거, 리미트 쓰는 거는 자, 자기한테 편한 거 찾아서 쓰세요. 이렇게 다 쓰는 게 편한 사람은 다 쓰고, 그 다음에 좀 줄여서 쓰고 싶은 사람은 줄여서 써도 되고, 뭐 사람에 따라서 뭐 이렇게 쓰고 그냥 간단하게 쓰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 기호 쓰는 거는 아, 이 기호가 리미트 극한을 의미하는구나 정도는 기억하면서 적으면 돼. 자, 유리화 시키면 우리가 여기다 바로 해볼게. 분모만 맨날 유리화 시켰잖아. 그럼 분모를 유리화 시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이너스 보이는 자리 이런 데 있잖아. 이런 데 기준으로 유리화 시키면 돼. 풀어보면 이제 한 문제 남았다. 한 문제 좀만 참아.
자, 그러면 분자 정리시키면 2 플러스 x 마이너스 2니까 x만 남고 분모가 자 해서 0이 되는 인수 정리. 그럼 x가 0으로 갈 거야. 그럼 분자는 그대로 상수함수 1이니까 1. 그 다음에 분모는 x를 0으로 보내니까 루트 2 더하기 루트 2에서 2 루트 2 되고 얼마? 4분의 루트 2를 극한값으로 갖는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고 했으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놓고 1 이렇게 쓰지 말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야. 자, 4번입니다. 유리야 잘못 시켰냐? 2 플러스 x 마이너스 2하면 xx. 미안해. 얼마 나와 여기 분모? 여기가 x가 0으로 가면 얼마 돼? 1루트 2죠? 얼마가 맞아? 4분의 1. 계산도 안 나네. 자, x가 마이너스 8로 갈 때, 자, 얘도 마찬가지. 우리 제곱근 배웠지? 세제곱근 유리화해야 되니까 어떤 꼴 나와야 돼?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이나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의 꼴 나오도록. 그러면 여기는 x의 세제곱근 플러스이니까 누구만큼 오면 돼? 알고 있지? 다들? 써버렸냐? 써버렸지? 그럼 이대로 쓰면은 이거 그대로 가게. 이거 그대로 해. 그러면 여기가 이제 뭐 나와? x 더하기 8 나오니까 약분 되지. 얘랑 약분. 그래가지고 x가 마이너스 8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값은 12. x가 마이너스 8로 가니까 이거잖아. 이쪽은. 이거 그냥 계산 다 할 수 있을 건데 x가 마이너스니까 64야. 그럼 64는 4의 몇 제곱이야? 세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되고 4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세제곱근 여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8이잖아. 얘는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니까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근데 앞에 마이너스 2 곱해졌으니까 여기 전체가 이제 얼마가 되는가? 플러스 4 되고 4 되고 4 돼서 얼마? 극한값은 12. 그렇게 된 거야. 제곱근의 성질 이용해가지고 제곱근 성질 이용해가지고 들어간 거에 됐죠? 됐어? 자, 10분 쉬었다가 문제 풀게.